여기 앞에 약간 포스터에는 맥스퀘어 시스템의 허 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저는 맥스퀘어 시스템 어떤 애플 세일즈맨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요, 그냥 여기 페이스북 회원님들하고 똑같은 점유적인 회원으로서 그냥 여기에 저보다 맥을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그냥 처음 구입하셔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똑같은 회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허국이고요. 솔직히 김성 대표님하고 윤정현 대표님이 정말 기초 부분만 하라고 하셔서 제가 기초 부분만 하는데, 기초 부분을 하다 보면 분명히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이거 모르는데 이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좀 부끄럽지 않을까, 이거 도글 위치를 밑에서 오른쪽으로 바꾸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바꾸는 걸 물어보면 좀 창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제 카카오톡 아이디입니다. 제가 항상 제가 노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노트를 보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익명 보장은 됩니다. 제 이메일은요, 국허걸뱅이@gmail.com이고요. 페이스북은 쥐퍼큐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키노트는 이게 끝이고요. 이제 말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애플 이제 구입하시면은, 솔직히 한국에서 애플을 구입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이 하드웨어 AS입니다. 맥북을 쓰는 사람이나 게이머거나 아니면은 저희 페이스북 맥매니아 그룹 회원님들도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게 과연 수리가 될지 아니면 안 될지, 이게 유상일지 무상일지, 왜 애플 미국 스토어에서 이게 되고 애플 긴자 스토어에서 이게 되는데 왜 애플 코리아, 애플 코리아의 문제는 왜 이게 안 되는지, 항상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셔서요. 솔직히 지금 이거는 제 컴퓨터의 화면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이 애플 저희 바나 체나 같은 업체, 그러니까 애플 관련된 회사에만 제공되는 교육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스크린 플로우에서 녹화되는 걸 좀 안 하고요, 그냥 제 컴퓨터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요, 애플에서 회원님들의 그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를 직접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엔지니어가 어떻게 테스트하는지를 교육하는 영상입니다. 좀 영상이 길거든요.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시작 부분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북 배터리 다이어로그에서요, 인텔맥에 대해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배터리는 이렇게 되고 충전기는 이렇게 돼서 사용자가 이런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엔드 유저의 입장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애플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그거 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애플에서는 이 EFI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막 하다가요. 배터리는 소모품하고 같기 때문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게 소모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제 어댑터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실제로 이제 노트북 배터리를 애플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체크를 하는데요. 아까 그 EFI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OK라고 나온 데 있잖아요. 이 OK라고 나온 데 점이 찍히면요, 사용자의 주장과 논리에 상관없이 그건 절대 교체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이 OK 점에 찍히면 절대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이 배드라고 나온 거는 불량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점이 찍히면요, 애플케어가 있으면요 교체가 돼요. 되지만 애플케어가 없으면 무조건 유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컨슈머가 있습니다. 컨슈머는요, 애플케어가 있든 없든 무조건 유상입니다. 그거는 소모성에 의한 불량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이거는 유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터리를 체크하게 됩니다. 여기 체크 어댑터도 있는데요. 어댑터 주변에 기스나 스크래치라든지 아니면 파손의 흔적,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수리가 유상이냐 무상으로 나눠 있는데, 이 체크 어댑터 같은 경우는 이 충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냐 안 하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보다 가장 중요한 게요, 자신의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하고 하드디스크하고
메인보드하고 이 파워 어댑터 그리고 배터리 이 5가지는요 시리얼 번호를요 애플에서 한 제품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얼 번호가요 만약에 A라는 제품에 A라는 어댑터가 있어야 되는데 B라는 어댑터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수리 대상이 안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리얼 번호가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컴퓨터를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 컴퓨터의 어댑터가 만약에 시리얼이 1, 2, 3인데 제가 애플 서비스 센터에 야 이거 내가 맥북이었는데 내 어댑터가 고장났어. 근데 이 어댑터의 시리얼은 4, 5, 6이야. 그러면요 그건 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매장에서 어댑터가 한 개 더 필요해서 어댑터를 한 개 더 샀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 제품과 맞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 구입하신 그 영수증 있잖아요. 그 영수증을 함께 가지고 가셔야지 무조건 수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야 이거 내가 샀는데 내가 컴퓨터 살 때 같이 샀는데 왜 수리가 안 돼? 이렇게 우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턴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맥북을 쓰는 사람이나 K모거나 뭐 여러 카페나 커뮤니티를 보면 이제 애플 코리아를 비판하는 글이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뭐 애플 코리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회원님들의 입장에서 한번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나 애플 재팬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애플이 직영점을 해서 애플 리테일 스토어가 직접 들어와서 서비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애플 코리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베이스라든지 대우 일렉트로닉스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에서 이제 AS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국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요? 미국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이거는 미국이 더 서비스가 좋을 것 같다. 정말 이건 미국처럼 지니어스 바도 들어와야 되고 원투원도 들어와야 되고 다 들어와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한국이 좋다. 한국은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 없으세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애플 직영점이 안 들어온 게 천만다행입니다. 네, 애플 직영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렇게 이 애플에서 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테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S 기업이 만든 그 특유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요. 목소리가 크거나 2단계는 제품을 던지거나 3단계는 그냥 나가거나 마지막 단계는 넉살을 이렇게 잡거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요. 예,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애플 리테일 직영점이 들어와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그럼 사용자만 이상하게 됩니다. 대신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애플 코리아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대우라든지 SK라든지 HP라든지 여러 그냥 국내 대기업에서 애플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설티를 이렇게 취득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객한테 클레임을 받아도 이 클레임을 애플한테 전달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무조건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신에 애플 직영점이 들어오면요, 애플 직영점에 들어오면은 아무리 큰 소리를 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교체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거는 있어요. 한국에 있는 애플 AS 센터나 AS 업체가 유상인데 고객은 무조건 야 이거 내 잘못 아니야. LCD가 이거 저절로 깨졌어. 야 이거 배터리가 갑자기 나갔는데 나뭐 어쩌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서비스 센터 그 업체에서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절대 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유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걔네들도 어쩔 수 없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최고입니다 하고 딱 배치해 주는데요. 이런 업체들은요. 만약에 LCD가 깨지면요. 고객이 만약에 돈을 못 내겠다 하잖아요. 얘네는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는요. 자기 업체 돈을 가지고 사비 가지고 그 LCD를 사서 고객님한테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LCD 파트가 한 개에 7, 80만 원이거든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7, 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7, 80만 원을 그냥 회사 마이너스로 쳐서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쉽게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미국 애플 직영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에 있는 애플 직영점이라든지 지니어스바 이런 게 안 들어오고 그냥 한국에서 직접 이런 대우나 유베이스나 삼성이나 SK나 HP 이런 기업들이 애플을 주관하는 게 더 고객님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잠깐 이제 애플 하드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잠깐 팁을
저는 이렇게 컴퓨터를 직접 만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아마 컴퓨터를 이렇게 만지는 시간은 아마 윤정현 대표님 두 번째 시간부터 컴퓨터를 만지는 시간이 많을 거고요. 아마 제 시간에는 저 혼자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드랍박스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이클라우드, 드랍박스, 에버노트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환경이죠.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드랍박스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랍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드랍박스사에서 기본적으로 2기가를 제공하는데 사용자가 원하면 1년에 99불 정도 주고서는 50기가까지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드랍박스를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특이한 거는 드랍박스를 저는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드랍박스 1이고요. 이게 드랍박스 2입니다. 이 드랍박스 두 개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드랍박스는 제 개인입니다. 제 개인 자료를 제가 직접 클라우드에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클라우드 드랍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 사람들이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회사의 모든 문서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어떤 중요 서식을 본인이 직접 다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쉐어되는 모든 내용들을 본인이 직접 다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국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명이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파일을 과장님이든 부장님이든 여기 직급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직급 따지지 않고요. 그런 부장님이나 차장이나 부장님 매일마다 짜증나게 이제 그 파일을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 파일 메일로 보내. 야, 이거 파일 이거 이렇게 해. 야, 그 파일 프린트해서 나한테 보내. 야, 그거 이렇게 해서 메일 이렇게 보내.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저는 드랍박스를 이용합니다. 회사 공용 계정을 하나 만드시고요. 회사 공용 계정 드랍박스 하나 만드시고 거기 아래다가 쉐어 폴더를 직접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여기는 저희 회사에서 쓰는 거라서 크게 없는데 여러 가지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서들을 넣어놓습니다. 이건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쓰고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요. 드랍박스 앵커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드랍박스 앵커를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면요. 한 컴퓨터의 한 계정에서 두 개의 드랍박스 계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이 끊긴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겁니다. 이 드랍박스 앵커를 설치를 하시면요. 자기 거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 드랍박스 원래 드랍박스는요. 자기 개인 퍼스널 어카운트를 지정을 하시고요. 드랍박스 앵커 같은 경우는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속한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 그런 곳에서 이 드랍박스 앵커를 사용해서 또 다른 파일을 세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여기서 아이클라우드 환경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는데요.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메일이나 주소록이나 일정을 기본적으로 iOS 디바이스,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팟 터치라든지 아니면 이 맥 컴퓨터라든지 이 네 가지의 종류를 똑같은 내용으로 싱크하는 겁니다. 물론 옛날 모바일이나 단맥 시절에는 아이디스크라는 게 있어서 파일이 공유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꼭 아이웍스, 넘버스나 키노트나 페이지스 파일이 아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문서를 아이디스크 상에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디스크 상에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메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아이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그런 기능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또 한 개 없어진 게 아이디스크가 없어지면서 아이웹에서 생성한 홈페이지를 자신의 아이디스크 계정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아이웹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한때. 지금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거의 개인 그런 FTP라든지 개인 서버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옛날에는 모바일이나 단맥까지만 해도 아이디스크를 이용해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무료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올릴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에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없어졌는데 그래서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주소록을 이제 싱크를 하는데요. 제 친구라서 상관은 없는데 개인정보는 가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주소록에다가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하면은
이제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아이팟 터치에도 이 기능이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아이클라우드를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아이클라우드라는 이 서비스보다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구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물론 구글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하면 안 되는 자리인 건 저도 아는데요. 아이클라우드보다 솔직히 구글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좋은 이유는요, 싱크 속도가 아이클라우드보다 빠릅니다.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제가 뭐 김대현이라는 친구의 개인적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한 오버해서 한 몇 초 아니면 뭐 몇 분, 1분 후에 싱크가 됩니다. 혹은 인터넷 와이파이가 느린 상태에서는, 혹은 3G 상태에서는 싱크가 더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요, 그냥 꼭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아이튠스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뭐 일반 뭐 PC방이라든지 아니면 왜 도서관이나 이제 그런데 공용 장소에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카페벤에도 아이맥이 있고, 뭐 그런 데서 그냥 뭐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수정하면요, 그냥 그 상태로 바로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이클라우드보다 구글 어플리케이션의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물론 아이클라우드에서는요, 단순히 그냥 페이지스, 넘버스, 뭐 키노트 프레젠테이션, 이 세 가지만 공유할 수 있는데요. 물론 구글에서도 구글 도큐멘트에 있는 문서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좀 그렇게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싱크 속도가 구글보다 훨씬 더 아이클라우드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구글을 제가 추천한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솔직히 저도 애플 관련 일을 하지만 애플을 욕하면 안 되는데, 애플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할 때는요, 무조건, 그러니까 iOS 디바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뭐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무조건 아이튠스, 자신의 개인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는 절대 자기 정보를 접근할 수가, 액세스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변경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제 아이폰은 아닌데, 제 아이폰에다가 다른 사람의 정보, 다른 사람의 자료를 좀 빼고 싶어요. 그럼 절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글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 계열 폰에서 네이버 엔디스크인가요? 엔드라이브를 설치를 하면은 엔드라이브에서 노래가 재생이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엔드라이브가 설치되면은 엔드라이브에서 노래가 재생이 되고, 혹은 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속도가 인터넷 와이파이 속도라든지 3G 상태 속도라든지 뭐 4G 속도가 좀 빨라야지 이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속도를 떠나서요, 우선 아이튠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튠스 같은 거는 무조건 자신의 컴퓨터,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서 무조건 싱크를 해야지 이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이클라우드보다는 구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클라우드 환경에서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아이클라우드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게 개인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절대 쉐어할 수 없다는 거. 솔직히 아이클라우드에서 어떤 주소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아이클에서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메일이 발송됩니다. 자신의 일정을 하나를 편집을 하면요, 개인 일정인데요, 뭐 여기서 편집을 하나 하면요, 무조건 이 편집할 때마다 거기에 추가되는 사용자, 관련 참석자들에게 무조건 메일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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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대신에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샌드 인벤션이라는 게 있고 돈 샌드 인벤션이 있는데요, 뭐 그 기능을 꼭 사용하지 않아도 메일까지 날아가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한번 어느 회사에 그 아이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을 했었는데요, 업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하나 변경할 때마다 메일이 뭐 기본적으로 6통 이상씩 오기 때문에요, 아이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솔직히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합니다. 제가 꼭 지금 이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북스 어스를 하고 싶은데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아이북스 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운영진, 저도 그냥 뭐 운영진이라고 하진 않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거기 들어가게 됐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운영진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하는 플레이인지 몰라서 근데 이제 운영진 이제 페이스북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강의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아이보스 어서가 이제 되어 있었는데요. 제안이 됐었는데 아이보스 어서를 강의할 사람이 국내에 없어요. 솔직히 뭐 아이보스 어서를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보스 어서에다가 그냥 텍스트 넣고 이미지 넣고 동영상 넣으면은 아이패드에다가 싱크하고 하면 끝 아니냐. 아니면 거기서 좀 더 욕심내서 그냥 그거 발행, 퍼블리싱하고 애플에 요청해서 돈 받고 돈 먹고 하면 끝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이보스 오서는요. 단순히 그냥 텍스트 넣고 이미지 넣고 거기까지는 솔직히 예, 페이지스나 넘버스나 키노트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조금 더 틀린 거 그냥 동영상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이게 1단계 그러니까 1차원 생각입니다. 약간 차원을 높여서요. 이제 개발이라는 부분을 한번 예, 넣어보겠습니다. 아이보스 오스에서 가장 크게 발달한 게요. 예전 제가 계속 iOS 말씀드리는데 iOS 3.1 버전에서요. HTML 위젯이라는 그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HTML 위젯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HTML 소스를 전부 다 넣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물론 제약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그 HTML 위젯 안에서 어떤 프레임 방식으로 구동될 때에 어떤 소스, 뭐 자바라든지 CSS, 외부 CSS를 적용시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HTML 위젯 기능이 이 아이북스 어서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즉 사용자는 아이북스 전자 디지털 미디어 책에서 예, 온라인과 연결된 모든 자료를 쉽게 책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HTML 위젯처럼 HTML 가로 닫고 테이블 가로 닫고 tr, td 이런 기본적인 HTML 소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HTML 위젯은 이름은 HTML 위젯인데요. 이름은 여기 A라고 HTML 위젯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실제 HTML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다 어떤 걸 적용을 해야 되냐? 엑스코드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애플 맥OS 10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엑스코드. 그 엑스코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프리로 설치를 하시면요. 대시코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추가로 설치가 기본으로 됩니다. 근데 이 대시코드가 하는 일은요. 위젯 있잖아요. 이 위젯을 만드는 예, 프로그래밍 툴입니다. 근데 이 위젯을 이 위젯 코드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HTML 위젯 즉 HTML 위젯이요 이 위젯 코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기 위젯 파일을요 아이북스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북스 오서를 애플에서 정말 쉽고 빠르게 누구든지 책을 만들고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HTML 위젯이 아닌 이 위젯 대시 코드를 모르는 일반 사용자가 이걸 만들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솔직히 이걸 만들려면요, 뭐 오브젝트 C부터 해서 인터넷 웹 프로그래밍부터 해서 자바나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솔직히 책이라는 게 꼭 인터넷에 연결돼서 실시간 정보를 피드를 받아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어플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하이프라는 예, 소프트웨어입니다. 저도 아직 구입은 안 했는데 이 하이프라는 툴을 사용을 하면요 어떤 인터넷에서 받아오는 피드라든지 인터넷과 연결된 예, 그런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HTML5를 적용한 홈페이지, 뭐 애플 홈페이지라든지 대기업 홈페이지 보면은 뭐 플래시도 아니고 자바도 아니고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잖아요. 이 하이프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HTML5처럼 그러니까 HTML5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UI가요 어떤 HTML5를 칠 수 있는 코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UI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사용자가 그냥 이런 전체적인 애니메이션 라인을 그냥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플래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플래시보다 조금 약한 부분이 애니메이션을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는 없어도요. 이 아이북스 오서라는 이 하나의 클립을 자신이 그린 라인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혹시 아이패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GQ나
시내 21이라는 어플리케이션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두 개의 잡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터랙티브한 그 디자인을 갖고 있는 잡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GQ 코리아의 잡지는요, 저는 GQ 코리아와 상관없지만, GQ 코리아의 그 잡지는요, 정말 아이패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잡지의 최고를 보여주는 잡지입니다. 그거를 이 하이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하이프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요, 이 하이프 안에다가 어떤 영상 소스를 넣어서, 영상 리소스를 넣어서 HTML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이 처음에 딱 오픈이 되면은 텍스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되고 글자가 채워지는 그 애니메이션이요. 그 애니메이션을 이 하이프에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다 만들면요, 이렇게 위젯으로 됩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똑같이 위젯으로 적용이 됩니다. 인스톨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위젯으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위젯 화면입니다. 컴퓨터에 위젯을 설치하니까 이런 위젯이 떴습니다. 이 위젯을 아이복스 오스에 그냥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제가 지금 툴 리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아이복스 오스에도 이런 아까 위젯과 같은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레이어 1만 적용해서 애니메이션이 한 개밖에 없는데 플래시처럼 레이어를 계속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 레이어를 어떤 사용자의 라인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레이어, 다른 레이어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 텍스트 레이어가 아닌 뭐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쉐이프라든지 그런 레이어 가지도 애니메이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HTML5를 꼭 코딩하지 않고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복스를 만드는데요, 아이복스에서 또 중요한 게 저작권입니다. 책에는 그 저자의 모든 권리라든지 보유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특히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유튜브에서 자신의 아이복스 오스의 책에다가 영상을 넣으려고 할 때 그 영상의 저작권을 알아보고 싶을 때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좀 해상도 안 맞아서 좀 큰데요.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는 이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이거를 다른 데다 이용할 것인지, 여기서 해당 URL에 이미지를 넣거나 아니면 해당 동영상의 이미지를 넣으면요, 이게 저작권이 있는 거다, 이거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CC마크를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 CC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작권이 걸려있는 사진이다 혹은 동영상이라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생산자, 그 컨텐츠를 생산한 사용자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야 됩니다. 솔직히 동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튜브에는 그 사용자 그 계정이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익명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유튜브가. 그 사용자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서 이걸 내가 아이복스 오스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복스 오스에서 또 다른 기능인 3D 기능을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복스 오스 이렇게 발표하면서 되게 멋있는 책을 하나 보여줬잖아요. 개미,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온 그 책 있잖아요. 그 3D 뭐 표면 입자 이렇게 돌아가는 영상, 그런 책을 보여줬는데요. 솔직히 이 아이복스 오스에서 사용하는 3D 위젯은요, 마야라든지 3D 맥스, 그러니까 국제 표준 3D 규격 파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솔직히 아이복스 오스 하나 책을 만들기 위해서 HTML5 이걸로 뭐 하이프로 대치를 하든지 하면 되지만 3D 이미지 소스를 3D 소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굳이 내가 이걸 많이 배워야 될까, 3D 맥스를 배워야 될지
아니면 마야를 배워야 될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3D 이미지 소스를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은요, 구글에서요 3D 갤러리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 3D 이미지요. 죄송합니다. 여기 3D 이미지라고 검색하면요 3D 이미지 갤러리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웬만한 3D 이미지 소스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게요, 만약에 제가 요즘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애플 TV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애플 TV에 대한 3D 이미지 소스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구글 3D 이미지 갤러리는요, 사용자가요 구글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3D 이미지 소스가 전부 다 모아져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구글 스케치업으로 3D 이미지를 제작을 해서 3D 어떤 파일을 제작을 해서 그걸 아이보스 오스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구글 스케치업도 이렇게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다고 구글에서 광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좀 어려운 프로그램을 알 수 있는데요. 그냥 뭐 누구든지 쓸 수 있는 파일은 이 3D 이미지 갤러리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3D 이미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모델 다운로드가 있거든요. 구글 스케치업 6이나 5 SKP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요, 이런 식으로 파일이 뜹니다. 구글 스케치업을 열어서 이 SKP라는 파일은 아이보스 오스에서 지원되지 않은 파일입니다. 아이보스 오스에서 지원되는 3D 이미지 파일은요 DAE라는 파일입니다. 확장자가 DAE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대인데요. 예, 그 DAE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3D 이미지 소스를요, 파일에 가셔서요, 익스포트에 가셔서요, 3D 모델로 가셔서요, 여기 보이시죠? DAE. 예, 이 파일로 변환을 하시고, 여기다가 익스포트 하면요, 여기 테스트 DAE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위젯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는요, 애플에서는 아이보스 오스를 교육용 시장을 타겟으로 내놓은 제품이 그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3D 이미지도 용량을 제한을 놓습니다. 이게 3D 이미지라는 건 수만 개, 수십만 개, 수천만 개의 선과 점으로 이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그래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만 개 정도가, 2만 개 정도까지만, 2만 cc라고 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 단위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용량이 클 경우 이 아이보스 오스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애플 TV를 넣었는데요. 솔직히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여러 직종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뭐 파리의 에펠탑, 뭐 이런 이미지 소스, 그런 3D 이미지 소스를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제가 말이 되게 좀 빨리 했고 이렇게 약간 순서를 막 바꿔서 했는데 혹시 이해 못하신 분 그냥 자신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해 못했다, 여기까지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없으시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D 이미지 소스를 넣고요. 네. 그리고 무비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뭐 미디어 파일이라든지 뭐 리뷰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인터랙티브 이미지도 똑같고요.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위젯인데요. 이 위젯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는 되게 그러니까 큽니다. 그러니까
구글 맵에서 자신의 위치, 이 어떤 유적의 위치라든지 어떤 사람 위치라든지 건물의 위치를 이 HTML 구글 맵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저작권이라는 게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 HTML 위젯을 사용해서 말 그대로 이 위젯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되게 많은데 문제는요. 이 위젯을 사용하게 되면요. GQ라든지 시네21처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자마자 이 애니메이션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 이미지가 전부 다 블러 효과가 되어 있어서요. 사용자가 그 이미지를 그 위젯을 직접 클릭을 눌러 터치를 해줘야지 이 애니메이션이 실행됩니다.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단순히 이런 거죠.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저는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전체 화면으로 뿌려주고 이미지에다가 유튜브 컨텐츠라는 버튼을 만들어줬는데요. 여전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 화면으로 놓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냥 한 부분의 텍스트, 순서를 그러니까 위에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위에서 문제를 풀면은 거기에 대한 답안지를 이 위젯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갤러리는요 말 그대로 사진이고요. 3D 이미지 소스는 구글 스케치업 DA 파일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기 그 미디어 파일을 저 집에서 그냥 잠깐 테스트해봤을 때 MOV나 MP4는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네,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파일이 지원이 되나요? 여기요? 예. 혹시 아이튠스에는 영상 파일 혹시 넣어보셨나요? 예. 근데도 안 들어가신다고요? 예. 그 아니면 용량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요, 용량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거를 저는 이게 애플 사이트에 iVoox 오쏘라는 그 소개하는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애플이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 교육 영상을 저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넣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테스트해서 저희 그 그룹 페이지에다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돼요. 대신에 제가 애플 세일즈라서 가격적인 부분은 오늘은 좀 피하고 싶고요. 뭐 이거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할인해 주세요. 뭐 이런 질문 말고요. 그냥 회원으로서 이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돼요. 정말 애플이 이럽니까? 이런 것까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애플 TV는 나올 수 절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나요? 애플 TV를 나와서 하면 애플 TV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게 솔직히 한국에서 애플 TV 판매량이 적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요. 솔직히 지금 여기는 회원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지금 맥북 사용하시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맥북이나 애플 제품은 저희랜다. 우리 대한민국 그 전자파 규격 맞지 않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애플이 들어온 거고요. 대신에 애플 TV는 더 안 맞기 때문에 절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애플 TV를 구하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 무슨 마켓 있잖아요. 마우스 마켓. 거기서 애플 TV 한국어로 검색해도 구할 수 있어요. 가격은 14만 5천 원입니다. 제가 파는 가격이 아니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머리가 좋은 게 애플 TV가 요즘에 트렌드인 거 알고서는 가격을 두 개를 표시해요. 어떤 거는 13만 원, 어떤 건 14만 5천 원, 어떤 건 17만 원인데요. 그 가격별로 배송 기간이 빨라집니다. 대신에 거기서 또 다른 추가 비용 배송이 또 있고요. 5천 원이 무조건 붙어야 되고요.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 TV를 지금 가장 잘 활용하는 데가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저희 페이스북 그룹의 천모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애플 TV 지금 현재 100개 정도 이화여대 시뮬레이션으로 설치가 다 끝난 상태고요. 모든 교수님들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애플 TV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이제 아마 4월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모든 학생이 원투원으로 해서 아이패드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MIT라든지 하버드라든지 일리노이라든지 모든 학교가 이제 오픈소스 교육 방식을 채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서울대, 중앙대, 이화여대, 고려대 약간 하이클래스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클래스별이 그런 오픈소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지금 아동 영어 무슨 교육과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팟캐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시간이 1시까지라서 그 OS 10은 이렇게 버전업이 계속 되던데 뭐 신규 어플도 나오고 하던데 그 iWorks는 뭐 버전업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나요? 안 그래도 이제 애플 OS가 솔직히 저희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애플 업계 쪽에서는 이제 OS 10.7을 마지막 파이널 버전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iOS라고 너무 압박을 줘가지고 시점치의 마지막 버전이고 얘는 더 이상의 버전업은 없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무슨 산사자가 나왔잖아요. 산사자가 나왔는데 산사자도 솔직히 그래서 타이거 혹시 사용하신 분 선배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타이거나 제규어에서 레오파드나 스몰 레오파드처럼 갑자기 혁신적으로 변화되는 OS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냥 기능 추가 정도. 그러니까 이걸 무슨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제가 그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런 업데이트 정도만 있고요. 아이오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똑같이 기능 업데이트만 있을 거고요. 버전업은 아마 없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iOS 그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팟 터치에서 돌아가는 iOS 전용 그 어플리케이션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이 추구하는 거는요. 그냥 지금 여기 현인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단순한 그런 컴퓨팅이 아니라요. 그냥 지구 정복이에요. 지구 정복을 꿈꾸고 있는 회사예요. 그거라고 똑같습니다. 제품군을 딱 살펴보시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가방 속에는 노트북, 손에는 아이폰, 뒤에는 아이팟 터치, 손목에는 아이폰 나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실에는 아이맥, 거실 옆에 있는 TV에는 애플 TV. 이런 TV까지 만든다는 루머가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를 전부 다 애플로 바꾸고 싶은 게 애플이에요. 애플만 있어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아마 아이카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예상은. 또 다른 질문도 있으세요? 가격적인 질문 빼시고요. 가격적인 질문 빼주세요. 케어 말씀하실 때, 그 안에 부품 중에 어떤 걸 만약 바꿔서, 그러니까 노트북에 부품 바꾸면은 이게 AS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드디스크요. 요즘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맥 사용자의 트렌드, iMac SSD로 바꾸기 트렌드잖아요. 그거는 저희 그냥 애플케어가 등록되어 있는 만약에 iMac을 SSD로 바꾸면요, 그럼 애플케어가 깨집니다. 아무리 애플케어가 등록이 되어 있어도 안 되고요. 무조건 하드디스크를 만약에 이 노트북을 하드디스크를 SSD로 바꿨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그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애플 로고 찍힌 히타치 하드디스크. 그건 무조건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 하드디스크가 SSD로 낀 상태에서 AS 센터 찾아가면은 그 AS 센터에 앉아있는 상담 직원이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이상 절대 서비스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그 직원 이름 쓰고 하드디스크 시리얼 쓰고 제품 시리얼 써서 매칭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오리지널 하드디스크는 갖고 가야 됩니다. 이제 서비스 가져갈 때 교체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되게 애플이 좀 치사한 게 뭐냐면요. 그 나사, 스크류 나사 있잖아요. 그 나사 밑에 8개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 나사 8개 한 번 풀렸는지 몇 번 풀렸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어디 쪽에서 쏟아졌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이해 못하시죠? 나사 한번 풀러보신 적 있으세요? 파란색 묻어 있어요. 그 손 모양에 따라서 이거 사용자 풀렀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애플케어 안 돼. 거기다 더 망가지면 더 안 됩니다. 그럼 저기 램도 메모리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좀 웃기죠. 무슨인데 하드디스크는 안 되고 메모리는 되고 좀 웃긴데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용자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웃기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메모리 업그레이드 가능한데요. 메모리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거는 PC 8500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PC 6400을 껴놓고 고장나면요, 그건 사용자가 싫습니다. 그리고 메모리하고는 상관없지만은 좀 웃긴 게 있어요. 그 애플케어 그 혹시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애플 그 매뉴얼 그 워런티에 대한 책장 한번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나 이거 처음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다. 없으시죠? 그거 읽어보시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워요. 컴퓨터 사용하다가요, 비 오는 날 스타벅스에서 컴퓨터 사용하다가요, 그 스타벅스 전기 피레침에서 번개를 맞았어요. 번개를 맞아서 이 컴퓨터가 메모다가 나갔어요. 그게 사용자 과실일까요? 아니면은 애플 잘못일까요? 사용자 과실입니다. 사용자한테 애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천둥번개에 있는 자리에 갔잖아. 너 잘못이야. 거기서는 그건 교체, 무상 수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뭐 애플 정말 이럽니까? 애플 코리아 정말 이렇게 합니까? 라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아이패드 리턴을 받잖아요. 네. 리턴을 받은 제품의 수준이 어떤 거예요? 팩토리에서 나온 거랑 우선 아이패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이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한때 모 그룹의 어떤 분 여기 계시나요 혹시? 예, 아이맥 그 뭐지? 안개 끼는 그 제품이잖아요. 예, 여기서 그 편을 좀 하여튼 누렇게 끼는 그 문제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애플에서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또 한 가지 인정하지 않는 게 불량화소입니다. 저희 그 매뉴얼, 애플 서비스 매뉴얼 이렇게 항상 오거든요.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항상 이렇게 메일로 와요. 그럼 보면요, 27인치 같은 경우는 LCD에 불량화소가 가운데 모여있다. 근데 가운데 모여있는데 몇 개 이하다. 그러면 그거는 수리가 안 돼요. 교체도 안 돼요. 그리고 역시나 외부에 있다. 어떤 거는 몇 개 이상이고 어떤 거는 뭐 이런 픽셀 종류다. 이건 교체가 돼요. 어떤 건 또 교체가 안 돼요. 그건 애플이 항상 맡깁니다. 항상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이패드도 똑같습니다. 리퍼 기준이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애플도 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단체에 모인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요, 절대 쉽게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이 정말 잘못한 거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예전에 나온 아이패드 나노 1세대인가? 1세대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맥북 화이트 밑에 고무판, 자신들이 잘못한 건 딱 인정하고 들어가고요. 그 외적인 것들은요, 이미 회원님들께서 제품 사시고 박스 뜯었잖아요. 예, 그때부터 애플케어에 대한 그거를 동의를 한다는 내용을 뜯었기 때문에요, 예, 절대 바꿔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애플케어를 사서 등록을 했는데 팔고 싶어요. 애플케어를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애플케어 취소가 그냥 되지는 않고요, 24시간인가? 48시간 이내에 애플에 전화해서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고 대신에 거기서 수수료가 빠져요. 11%가 빠지고요, 나머지 애플케어에 대한 금액을 주고요, 그 애플케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용자가 애플케어를 또 새로 구매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지금 AS에 관련된 질문만 하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애플이 정말 이뻐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게 밥줄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도구로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애플이 트렌드라고 해서 무조건 사시면 안 됩니다. 세일즈맨이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좀 의심한데요, 애플이 신제품이 나왔다고요, 거기에 열광해서 다 구입하시면 안 돼요. 애플의 마케팅은 되게 간단해요. 사람들에게 기대심을 주고요, 그 기대심을 한 번 더 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그 기대심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걸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제품이 하루 전에 개발이 되어도, 뭐 스티브 잡스 책 이번에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품이 하루 다음날 발표가 되어도요, 그걸 바꾸는 게 애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만약에 이 맥북 에어가 새로 나왔어요. 어저께 새로 나왔는데,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이게 어저께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다다음 주에 출시가 된대요. 여기 아니라 고객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얼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눈을 안 마주치는데,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게 어저께 출시가 됐어요. 잡스 팀쿡이라는 누가 막 멋있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 한국에 출시가 됐어요. 한국에 출시가 되면요, 절대 그 제품 사지 마세요. 근데 이게요, 발표 없이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홈페이지에서 업그레이드 된 제품은 상관없어요. 대신에 애플이 정말 오늘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하고서는 멋지게 파티하고 나서 나온 제품 있죠. 그 제품은 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세대를 구입하십시오. 좀 더 여유가 있으시면은 그 다다음 세대를 구입하시고요. 절대 처음 제품 사시면요, 그건 마루스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애플이 아이팟 셔플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 손가락 모양이 좀 가운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요만한 셔플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만들기 3개월 전에요, 애플 코리아에 이런 지시가 떨어졌어요.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MP3는 다 모아놔. 그리고서는 전부 다 수집해서 애플 본사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마루타예요. 아이팟 셔플 이거요, 뭐 사용자들은 이거 레어야, 이렇게 아름다운 디자인, 이건 혁신적인 디자인이야, 막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애플에서는 보지도 않습니다. 애플이 뭐 K머거나 페이스북 이런 매니아 그룹이라든지 뭐 맥스사에다가 이렇게 항의글 막 올려도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애플 제품을 함부로 너무 급하게 구입하지 마세요.
여기 제 고객님들이 몇 분이 너무 구입하고 싶어서 그 다음날 바로 갖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배송을 항상 하거든요. 제가 직접 배송을 드려요. 그러면 항상 너무 급하대요. 아, 이거 제품 오늘 꼭 필요한데, 아, 이거 정말 오늘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기대감. 그리고선 후기에 올려요. 아, 이거 비닐 뜯는 맛에 이거 샀다고.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폰이든 아이팟이든 맥이건 절대 쉽게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제품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다음 세대를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실 거예요. 가격은요, 절대 애플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 가격 주고 사시면 좀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바보입니다. 바보고요. 정말 멍청이고요. 그냥 비읍시옷이라고 하죠. 애플 에듀케이션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애플 에듀케이션 아니면은 주변 지인분들 통해서 구입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요. 솔직히 애플 제가 한 개만 말씀드리면요. 아이폰 케이블 있잖아요. 아이폰 케이블 애플 스토어에서 25,000원인가요 지금? 25,000원 맞죠? 25,000원인데 그 원가가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업체가 매입하는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깎아달라면 무조건 깎아줘요. 대신에 애플 리테일 스토어에서 그러니까 A샵이라든지 프리즈비라든지 뭐 A라이프라든지 그런 애플 APR 매장 있잖아요. APR 매장에서는 절대 애플 제품에서 깎아줄 수 없어요. 근데 정말 불쌍한 애들이기 때문에 절대 깎아줄 수가 없고요. 주변 지인분들을 통해서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맥을 처음 구입하는 분들이 옆에 계신다면요, 무조건 처음부터 신제품을 추천하지 마시고요. 중고 제품을 추천하세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중고거든요. 중고로 싸게 매입해서 한 세대 인정 거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중고로 제품을 구입하셨는데 애플케어가 끝났다 그러면은 축지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등록시켜드리겠습니다. 애플에도 블랙리스트가 있기 때문에요. 그 CR팀이라고 블랙 CR팀이라고 진상 고객들만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애플 코리아예요. 그 중에 제가 한 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